유량제 밸브 신기술 제 특허 브리핑 소개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허는 차압 독립형 유량제 밸브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요거에 대한 그 밸브인데,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대한 그 특성을 갖는 밸브다. 먼저 차압 독립형이 뭐냐 하는 것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어떤 밸브가 있을 때 이 밸브가 어딘가 들어가서 어떤 그 부하 어딘가 들어가서 이 부하 변동에 따라서 필요한 유량을 제어해야겠죠. 제어하는데 이 밸브가 이제 그 컨트롤 밸브인데, 여기에 차압이 변할 수밖에 없다. 주변에 여러 회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차압의 변화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거기에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원하는 유량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차압 독립식이란 것은 프레저 인디펜던트죠. 타입의 어떤 컨트롤 밸브다, 그죠? 플로우 컨트롤. 그러니까 이 차압의 독립적이다는 거하고, 프레저 만약에 디펜던트 하면 어때요? 종속적이다. 종속적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차압의 종속적인, 차압이 변하면은 내가 밸브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50% 열고 있다 하더라도 차압이 증가하면은 유량이 더 많이 나가고, 밸브는 그대로 궤도가 변치 않더라도 차압이 감소하면 유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밸브가 일반적인 밸브, 여러분 시중에서 보는 일반적 밸브고요. 차압이 변해도 독립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차압에 대응해서 차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제어를 구현하는 것이 프레저 인디펜던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밸브 외부에서 요 차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이패스 회로를 구성해서 여기다 어떤 밸브를 하나, 여기다가 어떠한 밸브를 달았어요. 뭐라 할까? 여기다 밸브를 하나 달았다 이거죠. 어떤 모종의 밸브를, 이 밸브를 어떻게 해볼까? 이 밸브는 아무렇게 그려도 뭐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볼까? 밸브를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밸브를 가장 다이아프램이고 뭐 스프링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압이 증가하면은 이쪽으로 어떻게 차압이 증가하면 차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바이패스량을 증가해야겠죠. 그러니까 차압이 증가하면은 이 밸브가 열려야 돼요. 열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래가 압력이 높아야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도압관이 밑으로 가고요. 여기서는 그 위로 가면 되겠네. 위로 가면은 차압이 P1과 P2가 증가하면은 요 압력이 P1이고 여기가 어때요? P2가 걸리니까 바로 이런 개념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P1 이게 A고요. 그러니까 얘가 크죠. 얘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P1 A 빼기 P2 A 똑같죠. 이것은 바로 스프링 상수와 스프링의 변이. 요게 그럼 무슨 스프링이에요? 압축 스프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룹니다. 항상. 그래서 이 제어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 차압이 일정해질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잖아요. 차압이 증가하면 이 밸브가 닫혀야 돼, 열려야 되나? 차압이 증가하면 밸브가
열리죠. 위로 열리고, 왜냐면 이 차압이 증가하면 이 차이가 크니까, P1 빼기 P2 A에서 바로 어떠한 그 면도 곱한 것이 바로 이 변이니까, 얘하고 얘가 이제, 얘는 두 개는 상수죠. 상수니까. 왜 상수냐면, 요 A라는 건 다이어프램의 면적이니까 고정돼 있죠. 그리고 스프링 상수도 고정돼 있으니까 이 둘이 이제 비례해서 제어가 되면은 제어가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차압이 증가하면은 밸브가 열려서 이 차압을 낮추고, 차압이 감소하면은 스프링이 눌려서 돼요. 밸브가 또 닫혀서 항상 차압을 일정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차압이 일정해지긴 한데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량이 100이 이를 때 이쪽으로 유량이 80이 가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이쪽으로 20이 가면은 80이 가야 되는데 20이 갔다가 20이 또 돌아오니까 도로 이건 10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립이 되냐? 성립이 되냐면은 여기서 성립이 여기서 요 부분을 여기 부하를 건너서 이렇게 발비했으면 돼요. 대신 여기다가 꽂아놓으면 되겠죠. 부하가는. 그러면은 요 차 20이 가면은 여기 20이 가고 여기는 어때요? 다시 80이 가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80이 오면은 다시 100이 가죠. 그래서 어떤 부하축 유량이 100에서 80으로 원하는 유량으로 이렇게 이제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밸브 이름을 우리가 밸브 이름을 차압 밸브라 부릅시다. 차압 밸브. 차압 밸브? 차압 조절 밸브 좋아요.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차압 조절 밸브라고. 이름이란 거는 뭐 똑같이 부르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밸브는 현장에서 많이 보기 힘들어요. 저도 뭐 이런 밸브는 많이 못 봤는데, 근데 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전 세계 밸브들이 밸브 문제보다도 설비상에서 밸브를 어떻게 설치하냐, 그 설치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요 밸브 전후 차압을 일정하게 해 주면은 여기서 어때요? 100%, 75%, 50%, 20% 나갔을 때 차압을 이 델타 P를 일정하게 고정하면은 어떻든 밸브 궤도, 이게 밸브 궤도거든. 밸브 궤도에 따라서 유량이 딱 비례해서 나간다. 이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설비가 있는 현장을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설비가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서. 왜 없냐면은 요 밸브 전후 차압이 뭐 기껏 해봐야 뭐 0.5바, 0.3바 이렇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요점과 요점의 차압을 잡으려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할게. 아까 P1 빼기 P2의 A에 이게 요건데, 여기서 바로 A를 꺼내면은 P1 빼기 P2의 스프링 상수에다가 변이거든요. 그러면 이 A가 바로 뭐냐? A가 바로 요 면적이 바로 이 밸브의 가격, 밸브 제작 비용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압이 작으면은 이 면적이 커지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 차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밸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현장에 가서 혹시나 이런 설비를 볼 기회가 있으면 100이면 100 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뭐 보나마나 뭐 보나마나 이거 뭐 그렇게 안 할 업체가 없으니까. 도합관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꽂혀 있습니다. 다 그래요. 어디나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들어본 적도 없어요. 혹시 뭐 제가 안 들어봤다고 해서 꼭 없다는 건 아닙니다.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놨다는 얘기 뭐냐면은 요 차압이 P1, P2로 해야 되는데 부하를 거쳐서 이 차압이 또 걸리거든요. 굉장히. 요 P3. 예? 예. 여기 P3. P3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힘의 평형은 P1이 아니라 이게 P3니까 이게 P1이고 P1 빼기 P3의 A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이 면적이 어떻게 될까 봅시다. P1 빼기 P3의 K 델타니까 요 값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P1, P2보다 커지죠. 커지니까 요 A가 바로 이 A 값이 바로 작아진다 이거죠. A가 작아있는 얘기는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전해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균합관, 도합관이라고도 부르고 도합관을 인출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밸브 가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 결국은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요 전후 차압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차압을 잡기 때문에 이거는 제어가 정확하게 안 돼요. 이 부하의 차압이 더 걸려버리죠. 부하 쪽은 자꾸 그 변동하잖아요. 부하가 변동하니까 이 차압도 변동하니까 이 차압을 일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문제의 요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이 지금 설명드린 건 이제 뭐냐면은 이 컨트롤 밸브가 제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차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밸브 외부에서 이렇게 밸브 전후 차압을 일정하게 잡기 위한 밸브가 있다. 이런 밸브. 또 하나 밸브는 이 밸브와 부하가 있을 때 이 밸브와 직렬로 이건 병렬이죠. 병렬로 별도의 밸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있고, 직렬로 또 별도 밸브를 하나 또 그 직렬로 여기다가 이제 이 부분에다가 밸브를 이제 놓는다 이거죠. 이 밸브 하나 그려볼까? 이거 밸브를 그려볼까요 한번? 여기는 이 위에다가 밸브 스템 위에다가 밸브 디스크를 그렸으니까 이거는 밑에다가,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위에다 하나 밑에다 하나. 이거는 뭐 밸브 메이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메이커마다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구조는 내가 설명 안 할게요. 이 구조는 그냥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밸브가 요 전후 차압에 의해서 이 밸브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의 차압, 그러니까 P1과 P2의 차압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 밸브가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차압이 증가하면 이 밸브가 어때요? 닫혀야 돼, 열려야 돼요? 다시 한번 요 차압이 증가하면 이 차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 밸브가 닫혀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려면 차압이 증가하면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가야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압력은 P1이고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은 P2가 좀 작죠. 그 다음에 스프링은 압축 스프링이기 때문에 P1 빼기 P2의 요 면적이 또 A죠. A가 K 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A하고 요건 상수니까 얘하고 얘가 비례하니까
대응되니까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그야말로 제어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이거는 제어됩니다. 그래서 이 차압이 증가하면은 올라가서 이게 닫혀. 이게 닫히면은 약간 궤도가 좀 조여지면은 차압이 다시 감소하고, 차압이 감소하면은요. 차압이 감소하면은 요 압력차가 적으니까 스프링이 밀어버리죠. 이게 열려가지고 열리는 쪽으로 돼서 다시 차압이 일정해지는 요런 밸브 이름 우리가 현장에서는 차압 유량 조정 밸브다. 조절 밸브 해도 돼요. 조절 밸브다. 뭐 좋아요. 조절.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밸브가, 이 밸브보다는 이 밸브가 훨씬 더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밸브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은, 절대 이렇게 설치 안 합니다.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어떻게 설치한 줄 아세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항상 이 문제가 언제나 항상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도합관을 인출한 게 아니라 이거를 쭉 가서 또 여기다 연결해 놨네. 그러니까 P1, P2가 아니라 한참 가서 P3를 갖다가 제어를 P1 빼기 P2가 P3다 이거 P3. 똑같이 여기에서 이 단면적은 어때요? 얘가 작으니까 얘가 크죠. 그죠? 근데 P1 빼기 P3 지금같이 이렇게 P3라면은 이 단면적하고 여기 뭐야 얘가 어때요? 얘가 커졌죠. 커지니까 얘가 작아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크니까. 그래서 이 단면적이 작다는 것은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점과 이 점의 차압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점과 이 점을 차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전부 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설치를 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격. 제어밸브의 가격 때문에 이 차압 조절 밸브의 가격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엔지니어들이 지적을 딱 하면은 모든 업체들이 다 경쟁을 똑같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싸게 가져오고 어떤 데는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비싸게. 그러니까 이 차압이 적을 때 제어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밸브들이. 그러니까 밸브는 항상 이 차압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아까 0.3바보다 0.5바, 0.5도 0.7바 이렇게 갈수록 밸브는 사이즈가 작아지고 밸브 가격도 싸지고 제어도 잘 됩니다. 근데 차압이 적을 때 제어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밸브도 커지고 비싸지고 어떤 가격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밸브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어떤 제어가 안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다. 해결했다. 그리고 이게 설명을 안 했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어떤 그 제어 밸브의 이 차압을 요 차압을 밸브 외부에서 이 차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부하가 있을 때 이렇게 그죠? 이런 밸브가 있고 차압 조절 밸브 이거 병렬로 된 밸브가 있고 아니 이게 없고 직렬로 된 밸브가 있다 이렇게 이 두 개. 요 밸브 아니면 요 밸브를 직렬로 된 밸브랄지 병렬로 된 밸브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얘들이 요 차압을 일정하게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잡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이게 없고 요 두 개가 다 없고 이 밸브 자체 하나가
이 차압이 변할 때 차압이 증가하면 더 조이고 차압이 감소하면 더 열리면서 물론 궤도는 이 부하를 감지해서도 궤도가 열고 닫히겠지만 또 하나 차압이 변해도 거기다 보상해서 밸브 궤도가 약간씩 커졌다 작았다 하는 이런 밸브, 이 밸브가 바로 차압 독립식. 그러니까 차압 독립이라는 건 이렇게 독립될 수도 있고요. 밸브가 하나의 밸브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밸브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밸브가 그 역할을 하면은 유리하겠죠. 가격이 싸지겠죠. 그러면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소개를 지금 할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복합 밸브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겼냐 봅시다. 그거부터 하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유량 제어 밸브인데 이거는 뭐 설명 이거 갑자기 나. 이거는 우리 흐를 때 이 구멍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이게 스프링인데 이 스프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차압이 증가하면은 이 카트리지가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이 유로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차압이 증가하면은요 그대로 있으면 유량이 증가하니까 스프링이 눌리면서 유로가 줄어요. 여기만 유로가 줄니까 차압이 일정해진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이게 나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순서가 좀 그래서 일단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압이 변하면은 유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차압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차압의 어떤 제어 범위라고 하는데 차압이 이렇게 변해도 유량은 일정해요. 유량이 일정하다. 이런 밸브예요. 그래서 차압이 변해도 유량이 변치 않는다. 물론 이 제어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은 정유량 밸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 플로우 한계 유량 어떤 유량 여기 이상의 유량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어 범위에서. 근데 지금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밸브는 뭐냐면은 이런 밸브가 아니고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밸브는 어떤 밸브냐면은 일단 이게 100% 이렇게 100% 50% 75% 25%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차압이 변하면은 유량이 막 왔다 갔다 이제 엉망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해서 그림이 좀 이상하다 여기는 즉 여기에 차압의 제어 범위에서 이 제어 범위에서 유량이 이게 100% 밸브 궤도가 75% 밸브 궤도 50% 25% 했을 때 밸브 궤도가 변해도 유량은 100% 75% 50% 25% 유량의 값이 안 변한다는 얘기죠. 100%일 때 궤도가 100%면 유량도 100% 나가고 궤도가 50%면 유량도 50% 나가게끔 하는 요 밸브가 차압 독립식 컨트롤 밸브다. 유량 플로우 컨트롤 밸브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정유라는 건 기존에 나와 있는데 요 카트리지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카트리지가 또 U 포트 이퀄 퍼센티지 특성도
이 카트리지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축이 달라졌는데 이게 Q고 이게 P네요. 그래서 요 제범위, 요거에 대한 압력의 제범위에서는 유량이 거의 일정하다 하는 이러한 그 밸브가 이제 그 중유량 제밸브요. 요거는 뭐 설명, 이게 지금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국내 업체에 생산되고 있는 능동용이라고 해요. 차압 독립식 능동용인데 이거를 설명하고 왜 제가 그러면 제 밸브하고 어떤 차별이 되어 있는가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입구 1차 측입니다. 유입. 여기서 이제 2차 측으로 유출이 되겠죠. 그럼 이제 물은 이렇게 해서 1이 들어왔다가 이 콘이 있고 아래도 콘이 있네.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나가서 1이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이렇게 해서 콘이 상부 콘, 하부 콘이 있어가지고 두 군데를 지나서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것도 밸브 스템이고요. 요것도 밸브 스템이에요. 밸브 스템. 그러니까 여기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이게 구동기가 있는데 구동기는 이제 부하에 따라서 모터가 돌면서 이 스템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에 이 콘, 요 밸브가 바로 부하에 따라서 유량을 설정하는 컨트롤 밸브입니다. 밸브고. 그러면 이 밸브는 지금 이 밸브는 압력 독립식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일반 컨트롤 밸브입니다. 이거는 프레스 인디펜던트 기능이 없어요. 그냥 멍텅구리 일반 컨트롤 밸브예요. 근데 바로 요게 뭐냐? 요 밑에 있는 요 콘이 요게 콘인데 요 콘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림이 요 1차 측에서 이렇게 이제 유로가 이렇게 이게 도합관이 이렇게 와서 1차 측에서 와가지고 요 다이아프램 요게 다이아프램이거든요. 이게 다이아프램도 되게 크네. 여기에 만약 이게 압력이 P1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이아프램 누르는 이 압력이 P1이 안으로 인출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누르는 여기 요 압력은 P2겠죠. 요 P2, P2, P2가 이 안에는 다 2차 측 물이니까 여기가 1차 측이고요. 여기는 2차 측입니다. 스프링 장력이 또 밑으로 작용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P1이 위로 치받고 P2가 밑으로 내려 꽂으니까 여기다가 이 면적, 다이아프램 면적을 곱한 것이 여기 스프링이에요. 여기 스프링이에요. 아이고. 여기 스프링이거든, 스프링. 압축 스프링. 스프링 상수에다가 스프링 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어디 있냐.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잘 보시면은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이건 압력이, 여기가 유입, 압력이 제일 높은 고압이고 이게 가장 낮은 압력인데, 이게 한번 보세요. 유체가 이리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요 공간, 요게 중간 압력이, 요 공간의 압력이 이 P2, P3 합시다. 여기 압력이. 그러니까 P3는 P1보다는 작지만 P2보다는 커요. 왜냐면 유체가 들어왔다가 여기 거쳐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컨트롤 밸브의 전과 후의 차압은 P1과 P3, 그러니까 P1과 P3에 의해서 어떠한 제어가 돼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P1과 P3, 요 압력과 요 압력을 일정하게, 여기 압력과 1차 측 압력과 2차 측이 아니라 중간 압력을 요거를 일정해야만이 이 컨트롤부는 유량 제어가 됩니다. 이해가 되려는 거네. 요 압력과 요 압력을 일정하게 잡아줘요. 그 일정하게 잡는 거를 얘가 못 잡으니까 외부에서 얘가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잡으려면은
얘가 지금 제어되는 이 다이어프램이 P1, P2가 아니라 P3가 돼야 되는데 P2죠. P2잖아요. 그러니까 P2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P1 빼기 P3로 만약에 했다면은 어떤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여기서는 안 됐지만 얘가 P1, P2보다 더 얘가 더 작죠. P1 빼기 P1 빼기 P2는 크고요. 요거는 작잖아요. 그러면 얘는 작고 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밸브가 똑같은 문제점의 흐름이 항상 여기서 빚어지는데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원칙인데 그러면 이 A가 면적이 커져서 다이어프램이 어떻든 비싸질 거 아닙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근데 이게도 마찬가지. 이걸 작게 함으로써 가격은 낮췄어요. 물론 이걸 개발하는 사람은 이걸 불가능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로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뭐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한 거예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까 요 밸브를 컨트롤 밸브라고 했고, 요 밸브를, 아래에 있는 요 밸브를 발란시 밸브. 얘는 얘가 바로, 그러니까 얘는 멍텅구리고, 얘는 그냥 그 부하에 따라서, 스템의 변이를, 그러니까 궤도를 설정하는 거고, 얘 궤도가 설정되어 있는, 이미 이건 픽스, 고정되어 있는데, 이 차압에 따라서 유량이 많이 나가면은, 이거 밀어가지고 좀 닫자, 못 가게. 그리고 차압이 감소하면, 유량이 안 가네? 열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그 개념은 맞습니다. 그 개념 정성적으로 맞지만, 정량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정확한 제어가 안 되고 있다. 이게 불가능한 구조다. 근데 이걸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여기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즉, 요 차압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도 요 차압을 잡고 있다. 요 차압은 여기와 여기의 차압이죠. P1, P2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P3를 잡아야 되는 P1, P2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 밸브는요, 사실 밸브가, 이거 복합 밸브, 이거 복합 밸브를 부르거든요, 이거를. 이 복합 밸브는 밸브가 하나여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데, 얘는 밸브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밸브가 하나의 밸브처럼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도, 언뜻 보면은, 아까 같이 외부에서 잡으면은 당연히 두 개인 건 확실히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일체로 돼 있으니까, 야, 밸브 한 개 아니야? 안을 들여다봤더니 밸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파이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한번 펼쳐볼게요. 이 컨트롤 밸브가, 이건 발란시 밸브인데, 이거는 그 업체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 컨트롤 밸브는 지금 그림 구조를 보니까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그대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네. 저것처럼 저는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 콘이 이렇게 있고, 콘이 이렇게 있고, 여기 모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요거를 보니까, 요것도 그림 보니까, 요렇게, 미안합니다. 여기서 가는 요 밸브를 그랬고, 요 밸브는 밑에서 치봤구나.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돼 있네. 그 그림은 그대로 내가 지금 모사해서 그리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보면서 밑에 있네, 밑에. 여기서,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 다이어프램은 일직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 못 들어봐서 주름 잡혀서 이 다이어프램이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다이프램. 스프링이 있고, 스프링이 어디 있든 뭐, 위에 있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스프링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 도합관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1차 측에서, 2차 측인데, 이 여기 중간 챔버거든, 이게 지금. 중간에 챔버인데, 여기서 1차 측에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여기에. 도합관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P1이고, 요게 P3입니다. 이게 P2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의 밸브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 두 개를 하나로 일치하시겠다는 얘기죠. 제가 다시 얘기한다면은 이 밸브가 요 압력과 요 압력을 이 델타P를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밸런스 밸브가 여기와 여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보세요. 이거는 여기와 여기의 압력을 여기가 한 번 더 말을 잠깐. 요게 P1이고 요게 지금 P2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얘는 요 점과 요 점을 P1과 P2의 압력 차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차압을 잡아야 되는데 이 차압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이 큰 차압을 잡으면 면적이 작아지죠. 작은 차압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 두 개 차압을 얘가 잡을 수 있는 구조로 연구를 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이 차압이 적어지니까. 근데 이 구조상에서 여기에 압력을 어딘가를 인출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압력 인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있을까? 있나?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 구조에서 여기를 빼버리고 이거는 그 업체에다가 얘기하고 싶네 진짜. 여기 있죠. 여기서 파이로트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 연결하라는 얘기죠. 요걸 띄고 요 자리에다가 여기를 연결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도 미안하면 안 되네. 왜냐하면 여기 압력과 안 되구나.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네. 이게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되고. 그럼 이걸 썼다면은 여기 압력이 이 위로 가서 여기를 막고 어떻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려울 거.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막아가지고 또 밀폐 위에 막아서 이 구현한다는 것은 또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난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현재 제가 볼 때 어바웃으로는 제어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복합 밸브라고 하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밸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특허가 이미 추론이 아니라 이건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거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요걸 이제 구현하는데 이게 유량이고 이게 뭐냐? 델타 P. 이게 차압이네, 차압. 그러니까 차압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유량이 변하는데 차압이 요 범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유량은 25% 궤도에서는 항상 일정해. 얼마로? 유량이 5로. 그 다음에 50% 궤도에서는 유량이 얼마예요? 변하지 않고 차압이 변해도 유량이 20. 그래야만이 되잖아요. 아까. 이렇게 해야만이 이퀄 퍼센티지 기능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설명했어요. 이거 전 시간에. 그 다음에 75% 궤도에서는 유량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유량. 유량이 50% 일정하다. 그래야지 이퀄 퍼센티지 기능이 되는 거예요. 특성이 되는 거예요. 뭐 100%는 다 100%. 100%일 때는 100%. 그러니까 차압이 변해도 궤도가 25%, 50%, 75%, 100%일 때 유량이 100%, 50%, 20%, 5% 이렇게 되면서 전 시간에 설명했던 이퀄 퍼센티지 기능이 구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특허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요게 이제 어떤 모타가 있달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유체 유입이에요. 1차 측.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이렇게 유로로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카트리지인데 요 카트리지 구멍이 여기는 작고 갈수록 구멍이 크게 뚫려 있죠. 이렇게. 이게 이퀄 퍼센티지, 유포트 같은 이퀄 퍼센트 특성을 여기서 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카트리지 구멍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이리 가면서 이게 이제 2차 측으로 유출이 됩니다.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밸브 스템이 이게 변이가 이제 밸브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타에 의해서 모타나 뭐 다른 것도 되겠죠. 유압이나 공압도 되겠지만 어떤 이 밸브 스템이 움직이는 이 변이가 요 변이가 바로 밸브 유량을 설정, 필요 유량을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유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 유량을 설정하면은 이거는 안 변합니다. 이거는 부하에 의해서만 올라갔다 내렸다 수직 변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량이 설정되는 설정 유량이 변하지 않으면 이 스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은데 이거 보십시다. 이게 압축 스프링 이게 압축 스프링인데 스프링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차압이 P1이고 요게 이제 P2입니다. P1이 누르고 있고요. 이 밑에서는 P2가 받치고 있어요. 뭐 P1이 더 크죠. 그래서 이 투영 면적, 그러니까 P1 빼기 P2의 요 면적 A가 바로 이 스프링 상수에다가 스프링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상수니까 얘하고 얘가 이제 제어, 비례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압이 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차압이 증가했다. 차압이 증가하면 어때요? 스프링이 눌려서 요 디스크가 이렇게 더 닫혀요. 닫히면서 유로가 이렇게 넓었던 게 줄어드니까 유량이 작게 흐르는 게 아니라 유량이 같은 유량을 흘러요. 다시 말해서 유량이 더 많아지려고 하다가 이 유량 설정 유량만큼 마릅니다. 근데 얘가 변하면 유량이 변하는 거고요. 흐르는 유량이. 얘가 고정되면은 유량이 안 변합니다. 차압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차압이 감소하면은 요게 어때요? 더 위로. 스프링이 미니까 늘어나서 유로가 증가하면서 유량이 많이 흐르는 게 아니라 유량이 똑같이 릅니다. 유량이 차압이 감소하면 유량이 작아지려다가 똑같은 유량이 흘러요. 그러니까 차압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유량은 일정하다. 여기에는 중간 압력이 없어요. P1과 P2만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밸브가 하나입니다. 아까 복합 밸브는 두 개의 밸브를 한 밸브에 합체시켰죠.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 밸브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여러분 그림상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다만 이거는 직각이니까 뭐 이거 밸브처럼 보이지 않는다. 밸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다른 특허를 낸 겁니다. 더 이제 이거보다 기술이 많이 접목된 이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왜 기존에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이 안 나왔을까? 저도 의문입니다. 사실 이 디자인을 제가 한 30년 전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개념을 얘기해서 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게 왜 안 나올까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내야겠다. 아무리 이 단순한 구조, 너무나 심플한 구조가 왜 이 적용이 이런 아이디어가 이 디자인은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와요. 이건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한 거고 이걸 기반으로 많은 밸브들이 다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그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어가 안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압력 자체가 P1과 P2만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다른 압력이 없잖아요. 하나,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밸브가 유량 설정, 이 유량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이 차압에 대해서 변이를 주면서 압력이 변해도 유량의 변화를 주지 않는 유량의 변화를 유량을 고정하는 정유량. 그러니까 이게 정유량 기능이 있고, 이거는 변유량. 이건 변유량이고요. 그 변유량에 해당하는 정유량이에요. 이거는 변유량이고, 유량 값이 설정되면 그 유량이 항상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거를 첫 번째 특허로 이제 그 특허가 지금 나왔습니다. 결정이 이건 됐어요. 좀 쉬었다가 다음 특허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하겠습니다.